10번 출력해 주세요. 컴퓨터 어떻게 하면 10번 출력을 할까? 이 프린트 문은 보니까 하나 출력을 하네요. 그죠? 한 개 출력.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한 줄에 이제 한 코드씩 보통 쓰게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10번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코드가 되게 복사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셨죠?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Alt, Shift, 그리고 위 혹은 아래 화살표입니다. 요거 꼭 쓰세요. 요거.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자, Alt하고 Shift하고 위 화살표 누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프린트문을 두고 Alt, Shift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이제 코딩에서의 포커스는 Alt, Shift 화살표입니다. 이게 3부터 시작했으니까 3까지 있으면 10번인가요? 그죠. 2, 3, 4, 5, 6, 7, 8, 9, 10. 요거는 필요 없네요. 지워주시고. 자, 요게 뭐라고? 이게 복붙이에요. 복붙. 복붙이고요. 알려드린 김에 하나 더.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개고 여기가 1개예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 코드끼리 줄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로는 그냥 이거 잘라내기, 그죠? 1번이 위로 가야 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10개 출력 10번째 또 잘라내기 한 다음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쓰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Alt 플러스 위아래의 화살표입니다. 위 또는 아래의 화살표. 이렇게 하면은 코드 이동이에요. 요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이게 10이라는 게 요 위에 있었고 그죠? 이거는 일단 만들어 놓고 10개고 1이에요. 자, 그러면은 1이 어쨌든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개 출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 Alt 누르고 화살표.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알아서 밀려요. 얘네들이. 코드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10개 출력인 부분도 Alt 누르고 쭉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코드 짜실 때는 요 단축키를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2개 아니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우스 대고 드래그 하시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10번 출력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눌렀을 때 컨트롤 엔터 10번 출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10개도 맞고 그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실행을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는 글 쓰고 있고요. 컴퓨터는 글 읽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같이 봅시다. 마찬가지로 10번인데 조건을 붙여가지고 한 번만 사용하라고 해서 이런 거를 보셨을 거고요. 요거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안녕 붙여가지고 10번이 나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를 이제 10번 출력을 했으니까 이거를 수정을 안녕하세요로 수정을 해주기만 하면은 10번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력문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직선으로 나와버리네요. 여기서 프린트 문에는 뉴라인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뉴라인 요거 새로 셀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출력문에는 출력문 안에 뉴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던가? 있다. 자, 여기 키보드 보시면은 엔터 위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역슬래시 하나랑 그 다음에 W에다가 직선 그은 거. 요거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어디선가는 역슬래시고 어디서는 이렇게 W에다가 직선 그은 표시가 나오는데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 어디서 그렇게 안 나오더라? 인터넷 창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네. 나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네. 한글 한번 볼까요? 한글? 이것도 안 되고. 다 이렇게 나오네. 어쨌든 이게 입력하는 체제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슬래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다 보면은 뉴라인을 보고 이렇게 작성해 준 게 있고요. 이렇게 작성이 된 게 있어요.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같은 키보드고 그래요. 체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글씨 꼴 체제나 글꼴 체제나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요걸 쓰면은요. 그게 돼요. 이렇게 줄바꿈이 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보세요. 제가 이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 개념을 완전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이 뉴라인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제가 제시를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뉴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검색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데 적용할 만한 문제는 문제로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 지금 그 뉴라인에 대해서 역슬래시에 대한 걸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 문제 뉴라인을 사용한 안녕하세요 10번 출력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잘 푸십니다. 같이 보죠. 자, 요거 구글 검색해가지고 알아보시니까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구글 검색을 이렇게 해봅시다. 파이썬, 뉴라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주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검색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한번 쭉 보고 다시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또 이거 좀 볼만한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정보를 쭉 서칭하시고 또 이거 좀 보기가 어렵네,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해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어디서 뭘 봤는데 어디였더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하시고 있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여기 뒤로 가거든요. 여기 뒤에 열려요. 백그라운드 열리거든요. 요걸 좀 사용하셔가지고 이쪽 보시고 좀 괜찮은 제목들 컨트롤 누르셔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뒤로 쭉 열리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쭉 열리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봐서 일단 내가 정말로 못 보겠는 거, 너무 이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 예를 들어서 그럼 요것만 딱 지워주시고 나머지는 살려주는 식으로 내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보여.
그러면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보를 잘 좀 트래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단축키 Shift 탭 컨트롤 탭 컨트롤 탭이 크롬에서는 이거 탭 이동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참고로 이제 컨트롤 시프트 탭 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냥 컨트롤 탭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제 탭을 하나하나 이동을 해요. 이게 큰 화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는데 간혹 이렇게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마우스도 작고 컨트롤 탭 누르면은 편합니다. 컨트롤 탭으로 이동하시면서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용 적당한 거를 좀 잘 찾는 이런 건 저는 잘 안 보이고요. 이것도 너무 별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남기다 보면은 웬만해서는 티스토리나 벨로그가 남을 겁니다. 티스토리랑 벨로그가 잘 적어놨거든요. 이 중에서 그 뉴라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뉴라인을 언제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 안 알려주네. 여기 있다. 그래서 뉴라인 혹은 한글어로는 개행 문자라고 하는데 이제 행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다. 행이 뭐죠? 행이 이제 아까 그 1, 2, 3, 4 적혀있던 그런 놈이었잖아요. 그 행을 새롭게 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번을 새롭게 여는 거죠.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행이라고 하는 건데 개행 문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쓰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줄바꿈이 됐죠. 그리고 쓰임 부분도 중요해요. 쓰임 구간도 따옴표 안에 쓰였죠. 여기에 따옴표 안에 뉴라인이 이렇게 쓰였거든요. 이것도 문법에서 중요해요. 한번 밖에다가 써보세요. 오류 날 겁니다. 못 알아먹는 문법이라 그래요. 다른 것도 많기는 한데 그죠? 일단은 뉴라인만 제가 말씀드려서 뉴라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탭들이 좀 살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진짜 습득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 될 겁니다. 근데, 그 뭐죠? 쭉 봤는데 탭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어떻게 지우십니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내가 지우고 싶은 기준에서 우클릭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면 우측 탭 닫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싹 다 지웁니다. 이런 것도 좀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측 탭 닫기 하면은 이 기준으로 오른쪽을 닫아버려요. 자, 그래서 뉴라인을 알았어요. 뉴라인 어떻게 쓰는 거였죠? 정리를 하고 갈까요? 뉴라인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벨로그에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를 나름대로 정리하셨으면 된 거고요. 제가 정리하는 것도 사실 구글에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라인은 그 문자 데이터 내부에서 줄바꿈을 해줍니다. 라고 하면 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언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신 거를 나름 이렇게 참고해 가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용하는 예시들 같은 거 좀 따와가지고 작성해 주셔도 근사할 것 같네요. 네. 이 내부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따옴표 안에서라는 저의 언어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걸 해보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뭐 중간 같은데 일단 실험적으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넣어봤을 때 제대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 내부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구나. 잘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조건들이 좀 있네요. 조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0번 써야 되는데 한 번이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곱하기 10번으로 가게 되면 일단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에서 줄바꿈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뉴라인 넣어주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컴퓨터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쓰다 보면은 이 뉴라인을 밖에다 쓰시는 분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쓰시는 분 항상 있어요. 써서 봤더니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들을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류 읽기는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좀 계속 보는데, 오류 메시지를 진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 오류 메시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 막 다운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글을 조금 잘못 쓴 거죠. 철자법 틀린 거예요, 철자. 그래서 철자 같은 걸 좀 맞춰주면은 얼마든지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좋은 질문 하나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셨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 이쪽에. 이런 거. 그냥 한 칸이 띄어졌죠? 어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여기 스페이스가 있죠? 그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러면 처음 거는 왜 안 됐어요? 처음 거. 응. 처음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는 건데요. 컴퓨터가 어떻게 읽을까요? 요 코드를. 그죠? 이제 시작하면은 컴퓨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읽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8하는 것은 이거를 10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붙여가지고 10번을 읽는 거예요. 이거 붙여가지고 10번 읽게 되면 어떻게 읽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걸 10번을 읽은 건데 여기서 줄바꿈하고 그래서 띄어쓰고 그러니까 줄바꿈이 이 시점에서 되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 줄바꿈이 되니까 그 다음 줄부터는 공백이 포함되는 거예요. 시점의 문제죠. 여기서 줄바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공백이 있죠. 안녕하세요 뒤에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죠. 공백이 있어요. 여기도. 컴퓨터가 표현하자면 좀 바보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읽어요. 좀 유추하고 추측하고 적당히 알아듣고 그런 거 없어요. 컴퓨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잘, 잘 적어줘야 됩니다. 네. 잘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구글링 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정도로 하고 구글 검색에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럽니다. 개발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컴퓨터가 알아들을 이 문법에 맞게 글쓰기잖아요.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지금 한글 문법 다 압니까? 우리? 한 번만 다 알지 못하고요. 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논문을 쓴다 그래요. 아니면 소설을 쓴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부터 조금 찾아보잖아요. 사전 찾고, 네. 그리고 논문이니까 그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그 작성 규정. 이런 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그런 걸 좀 찾아보면서 거기에 맞게 쓰잖아요. 이와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익혀야 되는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 찾아보면서 쓰는 거 익혀야 되는 겁니다. 사수 어떠한 선배도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겠죠. 가이드라인 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찾아야 되는 게 구글링이에요. 구글에 진짜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진짜 고급 정보까지 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구글이. 네.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 검색하는 걸 구글링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영어적으로 다 외국에서 이렇게 씁니다. 구글 검색, 구글링을 이렇게 항상 해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문법들, 약간 사전을 찾듯이 구글링해서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문법, 언어 문법, 파이썬 문법들을 이제 찾아가며 개발을 하는 겁니다. 구글링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실 때도 있죠. 사실은 뭐랄까 이 구글링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가지시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출력문 중에서 뉴라인은 좀 특별하고요. 예를 들어 또 아까 본 것 중에 이런 게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좀 더 심화적으로 혼자. 이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은 구글링이라는 거죠. 항상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좀 개발 배우시는 취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저 또한 좀 어려운 그런 문법들에 도달하면 무조건 구글링에서 찾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찾았던 과정들 있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게 질문 카톡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구글링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있죠? 그거를 벨로그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개발에서 공부한 과정들, 그런 것들은 벨로그에 남기면 좋아요. 이거 남기게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이 될 겁니다. 스토리텔링, 자소서. 미래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하실 줄 알게 될 거예요. 미래가 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뉴라인 검색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검색해서 아셨잖아요. 이거 안 뒤로는 이게 너무 당연해져요. 너무 쉽거든요. 안 사람한테는 쉬워요. 근데 모를 때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얼마나 몰랐었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게 필요가 안 돼. 그걸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파이썬을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능숙하게 파이썬을 다루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벨로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벨로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남기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이제 요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냥 강의 날짜별로 배우신 거 정리하는 걸로도 괜찮겠죠. 네, 물론. 구글링은 약간 개발자들의 공기와 같다. 네, 그냥 달고 살아야 돼. 개발하시. 그래도 저희 실습할 때는 있죠. 네. 그래도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 중에서 실습할 때 있죠. 이때 제가 이제 개념을 우리가 천천히 배워갈 거잖아요. 개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딱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제가 이제 하라고 해요. 근데 이때 최대한 있죠. 강의 중에는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풀어주세요.
구글링은 자제 좀 해주시고. 알겠죠? 배우실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잘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막 구글링 막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어떤 과정들을 못 밟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복습하는 거. 복습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거죠. 자 이제 복습을 좀 해봐야겠다. 오늘 배운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백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다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요. 요거 딱 쓴 거 복붙해가지고 파이썬 콜앱에 와서 써봤을 때 잘 실행이 되면은 복습이 잘 된 거죠. 이 정도로까지 복습해 주시면 돼요. 백지에서 시작하면은 모든 그 잘 배웠다, 잘 이해했다는 판단이 돼요. 처음에. 나중에 되게 어려운 코드 가면 이제는 다 검색해가면서 복붙해가면서 써야 되지만 처음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배우시다 보면요. 처음에 되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초반에 난이도, 여기가 난이도예요. 난이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대부분들의 수강생들이 느끼시는 게 이러다가요. 중반쯤 한 함수 정도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이래버려요. 점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느끼실 때. 그러다가요. 한 클래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래버립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이때 놔버려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 게임을 나가야 되는데 파이 게임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합친 게 파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습 방법을 조금 충실하게 해주세요. 이 백지 복습 방법. 정말 외우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손에서 안 나오면은 이렇게 눈으로만 수업 따라오시면은 이게 한 번 놓치게 되면 함수 정도 막 들어가면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멘붕 오신 다음에 얘기하기 좀 늦어요. 그래서 복습 백지에서 코드 나올 수 있도록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